예, 설명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상담을 끊고 오기 못해가지고 짧게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그다음 학생들 오늘 어제부터 해서 수백 명 이제 만나야 되고 또 만나고 있고 해가지고 목이 이제 조금 잠겼는데 천천히 제가 잘 전달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은 저게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감아오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험 실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치러야 되는 경제적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회비용까지 하면은 변호사 자격을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 이 부분이 1억 가치가 1년 동안 좌우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험이 되기 위해서 모든 가용 자원을 전부 다 동원한다. 이렇게 해야지 학생 입장에서 경제적 부분을 이제 1순위로 두고 선택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주관식 시험에서는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현재 본인이 얻은 점수가 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변화를 준다. 이 부분은 대단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해서 또는 독학을 해서 성공하는 예도 있지만은 그 성공의 기준을 단순히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성공하는 예가 있겠지만은 본인의 베스트 능력을 발휘해서 1000점을 넘긴다. 이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주관식이 갖는 부분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투하하더라도 개선이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재 얻은 점수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한다 이 부분이 극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내년에 크게 이렇게 판단 미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도를 보겠습니다. 원래 수석으로 불합격해도 하위권이에요. 그렇죠. 53% 학생이 합격하는데 1등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위권입니다. 이 인식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1점 차로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시험이 되겠다. 이거 대단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수기 이렇게 보면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학생을 보면은 2년 동안 2번 떨어진 총점 합점이 1점이 안 넘어요. 총점 1점이. 첫 해 0.6 뭐 이렇게 떨어지고 두 번째 0.4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한계점입니다. 올해 와서 객관식을 117개 맞았고 그 다음 1000점을 넘겼으니까 이제 그걸 본인이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뭔가는 질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 다음 이 하위권의 정도가 예컨대 80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로 치면은 7등급 정도입니다. 근데 800점 이하다 이렇게 하면 8등급, 9등급이에요. 근데 8등급, 9등급 학생이 스스로 뭔가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 시선으로 보면은 저 100% 실패한다. 지혜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그 시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지 나는 다르다. 뭔가는 작년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공부를 양적으로 늘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태생이다 이렇게 봐야지. 양적으로 올해는 열심히 안 했습니까? 작년도 열심히 했지. 그걸 양적으로 늘리면 얼마나 늘리겠어요? 하루 시간을 뭐 1시간을 늘리겠어요? 2시간을 늘리겠어요? 그거 불가능입니다. 10%를 늘린다, 뭐 20%를 늘린다 이게 양적으로는 접근해서는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현실 인식을 내가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을 가르쳐 보니까 저 하위권 의미가 학생들은 능력이 하위권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개발되지 않았어요. 개발되지 않았어요. 이게 로스쿨에 가서 로스쿨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얘기 많이 듣죠. 뭐 리걸 마인드, 뭐 키워드, 사안포섭을 정밀하게 해라, 목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시험이 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는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된 학생들 중에도 뭔가는 법리를 깨닫고 법의 특성을 깨닫고 시험이 되는가 이런 학생들은 그 숫자가 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하물며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그 떨어진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한 자생력은 지금 현재 상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 판단입니다. 내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잘 투여를 하면은 원래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 이 부분은 계산대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으니까 여러분의 그 능력을 빨리 발휘하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내가 지금 능력에 뚜껑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부분들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주변에 혼자 있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최상의 결과를 얻는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래도 원래 커트라인이 20점 낮아서 880점인데도 오늘 저 문자를 제가 급한 대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000점이 넘는 그 비율이 한 26% 정도 됐으니까 원래는 아마 1000점이 넘는 비율이 컷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줄을 겁니다. 줄겠지만은 그 정도 비율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학생들의 포텐이다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다가 뭔가 훈련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하위권이 아니고 현재 법학 실력이 하위권이다. 이걸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이제 인식을 아주 냉정하게 가져야 되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이게.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이게 질로 접근하지 않고 양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능력이 일부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능력이 100인데 시험을 한 40% 발휘한다. 60%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해서 얻는 결과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또 1년의 세월이 흐르고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세월이 자꾸 가는 겁니다. 그때 본인이 느끼는 데미지, 주변의 가족들이 느끼는 좌절감 이런 부분들은 이거 돈으로 환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N시성 특징 제가 한 10년 여러 번을 봤으니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이제 정확할 겁니다. 여러 번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사람 좋은 친구들이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질어져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사람을 좋아하고 지도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도 이 친구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남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남을 이렇게 좋게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 되면은 정말 큰 장점인데 시험이 되기 전에는 결정적 단점이에요. 이게 왜 이제 여러분은 괴리가 생기는가 하면은 로스쿨을 입학할 때는 머리로 뽑는 겁니다. 이게 리트로 뽑으니까. 근데 변신은 궁뎅이 테스트예요. 궁뎅이에 가벼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궁뎅이를 진득히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오만 일을 다 봐줍니다. 다 봐주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시험이 되면 정말로 좋은 사인으로 사업을 잘하는데 변호사로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서 단점은 극소화시키고 장점은 살리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본인은 모심이 좀 덜하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들어와서 묵혀야 됩니다. 묵혀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원래 이제 발표 이게 특이점이죠. 시험 경향이 바뀌었고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만나는 이제 사람들은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석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저는 그 사람들의 사는 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누가 출제했냐, 채점 어떤 기준을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출제 경향에 대해서 교수들이 되게 만족스러워합니다. 출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해요. 예전엔 판례하고 이렇게 암기해서 시험을 쓰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나왔죠. 30점, 40점 이런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리걸 마인드로 글을 써가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리걸 마인드로 글을 써가겠다. 이게 단락적인 부분을 암기해가지고 30점 분량을 외운다, 40점 분량을 외운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 목차 구성, 여러 가지 풀어가는 논리 이런 부분을 이제 테스트하겠다. 이렇게 시험 경향이 바뀌었고 이게 지속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특별한 경향이 아니고 그렇게 지속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흐름은 이미 정상 흐름으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정상적으로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일과성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 이론적 베이스에 이렇게 묻는 거 있죠. 작년에 헌법은 다른 과목 모르겠고 헌법은 이론을 묻는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죠. 뭐 기본권의 이중성, 대사인적 효력 이런 부분들은 사례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 순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묻는 문제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경향이 이제 일반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결과에 반영이 됐는데 저렇게 바뀌니까 학생들이 준비를 저쪽으로 못한 상태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점수보다는 낮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본인 예측하고 조금 다른 그런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엔 지금 오늘까지 제가 본 학생들의 점수가 한 뭐 100여 명 이렇게 봤으니까 보면은 헌법 점수가 우리 학생들하고 내가 본 이제 불합격 이제 오늘 상담을 한 학생들의 점수가 1문이 한 15점 정도 차이 납니다. 합격한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한 60점 중후반이 많고 시험에 안 되는 학생들이 40점 중후반이 많아요. 그 이제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명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원은 형사법이 높아요. 근데 또 형사법 보니까 또 40점대, 어떤 학생은 30점대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결과에 경향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결과를 달리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력이 있는데 점수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실력이 없는데 점수가 높아지는가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난이도가 적정하면은 실력 차이가 나요. 원래 시험으로 치면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점수 차가 났어요. 60점 중후반인가 아니면 40점 중후반인가 점수 차가 나고 민사법 이런 부분은 점수 차를 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은 거기에 이제 변수가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도로 실력이 높아지면은 거기에 대응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경계선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 이런 부분이고 결국은 3번입니다. 이런 운이 많이 작용한 시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시험을 앞두고 뭐 시험을 결과를 보고 운이 작용했다 이렇게 평하기는 그러하지만은 그래도 이 시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많이 변곡점이 생기죠.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어제부터 변호사가 된 거하고 이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험은 운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불운이 수험가에서는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되지 않으니까 야 원래 나쁜 운을 털었다. 내년에는 고득점 해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괜찮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자. 오히려 잘 됐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아쉽게 떨어졌다. 이런 부분인데 아쉽게 됐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게 더 걱정이야. 예컨대 885점으로 됐다. 인생 망하는 겁니다. 될 때만 좋아, 될 때만. 예컨대 평판이 그리 높지 않은 로스쿨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885점으로 됐다. 취업이 될까요? 내가 로펌 대표라면 안 뽑을 것 같아. 885점이다. 되면은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그 점수들이 됐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890점으로 됐다. 이걸 어디다 내밉니까? 그 변호사는 앞으로 40년, 50년을 해야 되는데 그 커리어 출발점이 그래가지고 이 회사로 치면은 중소기업을 전전하게 됩니다. 사내변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경력법관으로 뽑는데 법조 개촉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880점이다. 누가 뽑겠습니까? 길이 완전히 막혀요. 그 다음에 정부 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뭐 내신이야 이게 다 물타기 됐다 이렇게 보니까 보는 것은 변시성적밖에 없어요. 이게 변시성적이 1000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3년 전에 한 명은 5시로 되고 한 명은 3시로 됐어요. 둘 다 1000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세종을 지원했는데 시험이 됐어요. 둘 다. 채용이 됐어요. 시험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세종 그 인사 책임자 이렇게 어쩌다 제가 이제 아는 친구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부탁한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먼 기준으로 채용하냐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로스쿨을 기준으로 채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면 자체를 작성 못하는 친구들이 반은 되더라. 이게 첨삭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새로 써야 되니까 그때 그 기술을 반을 내보냈다. 그 뒤로부터는 1000점을 기준으로 뽑는다. 그 1000점이 왜 1000점이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법시험 붙은 정도 노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믿고 뽑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됐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위에 있는 그 이제 여러분을 채용하는 그 수준의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을 한 번에 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현재 점수가 몇 점인가 이게 중요하지 몇 번의 시험을 통과했는가 이 부분 정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말로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서 원래 되면은 큰일 날 뻔했다. 조상이 나를 지금 돌보고 있다. 힘을 내서 내년에 하자.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여러분 능력이 충분해요. 여러분 능력이. 이게 시험이 학생들은 능력이 부족하면은 학원도 엄청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학원이 너무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똑똑한 학생들을 먼지만 이렇게 잘 털어서 광만 내주면은 빛이 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가려있기 때문에 지금 좌절되겠지만은 8개월 정도만 노력하면은 훨씬 더 나은 여건하에 법조 시장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원래는 정말 좋은 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노력을 기울이면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주로 하죠. 여러분, 왜 우리 학원에 왔는가? 저희들이 뭐 광고를 합니까? 우리가 광고하는 유일한 루트가 있어요. 애프터 로스쿨에 우리 이제 학원 종합법무집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하는 광고 전부입니다. 뭐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이거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해요. 저는 믿는 부분이 학생들의 입소문 때문에 학원이 흥하지 그건 광고 때문에 흥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동료들이 선배들이 그냥 베리 가라 시키는 대로 해라. 오늘도 한 학생이 와서 뭐 고민을 했는데 그 아는 그 형님의 친구가 전화 걸어서 야 그냥 베리타스 갔다 나오면 시험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로 가.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혁혁하게 성과를 냈고 여러분들 그 성과를 이어갈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변호사 시험은 결과 내는 건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시험이 되니까. 근데 과정이 힘들어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멘탈이 털리거나 이렇게 해서 시험을 아예 포기를 하거나 반포기어 심리로 시험장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잘 견디면은 결과를 낸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시험에서 2대 1입니다. 이런 시험은 없어요. 물론 학생들이 선발됐다 이런 부분은 전제하더라도 실제 경쟁률은 한 1.5대 1 정도 됩니다. 1.5대 1 정도. 털어내고 하면 1.5대 1이에요. 그 경쟁 정도를 여러분들이 훌륭히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마음이 우울하고 위축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막 자신감 넘치면 정신병이에요. 지금 정상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온갖 게 다 올라와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야, 이게 내 친구는 변호사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할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되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되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게 현실적 인식이에요. 버티면 합격합니다. 그걸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기회비용 1억입니다. 학생들이 오시를 하러 오면은 임금이 올라가는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하면 5, 6억을 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총력을. 그래서 괜히 부모님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쓸데없는 효도감 갖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이 빨리 되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원할 정도가 되면은 그 지원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빨리 시험이 돼서 갚으면 됩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괜히 요즘 학생들이 부모님이 로스쿨까지 보내줬는데 또 재수하려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더 크게 봐야 됩니다. 더 크게 봐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가용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메우면서 가야 돼요.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 번에 합격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을 하자. 이 부분은 설명드렸고 고립되면 안 됩니다. 고립되면. 이게 고립되면은 온갖 자괴감이 다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부 다 안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이 되면은 고립감이 덜한데 내 친구가 됐어요. 또 지금 제시를 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 75%가 재학생이 되죠. 내가 그 25%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 박탈감이다 이런 부분들을 견디기 힘들어요. 힘들고 주관식은 혼자가 해결이 안 됩니다.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좋은 동료와 이렇게 함께 하든가 해서 어쨌든 집단화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 4번도 중요한데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막연하게 공부를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냥 도장 깨기 학습법이다 이런 부분인데 예컨대 학원에 이제 들어오면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오늘 진도가 50페이지다 아니면 40페이지다 40페이지를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40페이지를 열심히 읽는 게. 그 안에서 그 40페이지 안에서 내가 겨냥하는 주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을 한다 이렇게 하면 행정법에 오늘은 읽는 부분이 신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완결 신고가 나면은 내가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준비하겠다. 행위요건 신고가 20점으로 나오면은 나는 이렇게 쓰겠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 요게 막연하게 읽지 말고. 예컨대 부관을 읽는다 이렇게 하면은 부관을 중요하다. 막연히 읽는다. 이 중간에 정리되는 과정이 없으면은 준비되는 과정이 없으면은 시험장에 가서 그때 비로소 준비를 합니다. 그럼 구조가 안 잡혀요.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때 잡은 구조가 최첨이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우리 시험은 특히 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맡겨두면은 감당이 안 돼, 이게. 그래서 하루에 4개 정도, 5개 정도 주제를 정리하면 한 달이면은 100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4개월 정도면 400개를 해요. 400개 하면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걸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제대로 했는가를 점검받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이걸. 내가 했는데 이걸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가끔 뭐 모의고사 매일 보는 게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일 모의고사를 보니까 내가 하위권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뭔가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하세요. 주제별로.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 형법으로 치면은 예컨대 재형법정주의다 이렇게 하면은 재형법정주의는 이거는 객관식 주제다. 이렇게 하면은 객관식 대비해서 결론을 정리해 두면 돼요. 책에다가. 그 다음 좀 가다 보니까 뭐 위전착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주관식이다. 위전착이 나오면은 20점짜리 나오면 내가 이렇게 준비한다. 30점으로 나오면은 난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 이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공부를 오랜 세월 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거하고 현출하는 부분에 괴리가 생겨버려요. 괴리가 생기니까 공부를 투자한 시간만큼 결과로 반영되는 부분은 비율은 낮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여러 번 정도 되면은 강의는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듣지는 마시고 강의를 듣는 관점을 다르게 해야 돼요. 관점을 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들어요. 선별적으로. 그 과목을 선별하지 마시고 주제를 선별해요. 주제를.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형법, 재형법 정제를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돼요. 그 강의 들으나 여러분 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구성요건 착오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니까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하루에 한 2시간 이내로 듣더라도 효용은 극대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행정법, 뭐 비례원칙을 여러 번 강의 들어야 됩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고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또 선결 문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2점짜리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논리가 좀 빈약할까 봐 이 관점의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그냥 알기 위해서 막연히 듣는다. 이 부분은 안 돼요. 지금 그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7번 기본서를 볼 것, 이 부분은 나중에
학원에 혹시 오지 않으면은 올 1일 날 OT 영상이 조금 더 자세할 겁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들으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하면은 리걸 마인드가 뭔가, 그 다음 키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목차가 왜 중요한가, 이런 구체적 얘기를 할 겁니다. 학원에 오지 않으셔도 영상을 올릴 테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럼 새롭게 이렇게 법을 보는 이제 관점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하지 말자,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고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기출만 반복한다, 원래 그렇게 하고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들어가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내가 아는 걸 막 쓰거나 내가 모르는 문제가 돼버리고 반통백을 내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필수적이지만 기출만 반복해서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기출문제를 동일하게 절대 안 냅니다. 그거는 손훈련을 시키는 거지 머리 훈련은 의미는 없기 때문에 기출만 반복해서는 원래 느꼈던 그 한계가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 친구는 기출만 반복해서 합격한 것 같은데, 합격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둘 중에 하나를 뽑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이게 만약에 가정에서 이 변호사 시험이 완전히 자유경쟁은 오픈이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부분은 하면 안 되고 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객관식 시험을 외운다.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객관식을 어떻게 하면 올리나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객관식을 대조하는 공부를 해요. 대조하는 공부를. 객관식 기출 문제를 엄청 반복하고 그걸 대조를 합니다. 본 시험에서 내가 받는 지문인가 안 받는 지문인가. 그러니까 받는 지문이 얼마나 나옵니까? 안 본 지문이 나오면 내가 모르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보더라도 100개 언저리입니다. 근데 그날 컨디션을 조금 못한다, 이렇게 하면 80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근처에서 경합하는 겁니다. 경합하는 것인데, 객관식을 고득점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일반적 공부 방법입니다. 법학에 있어서. 예컨대 민법을 채권자 취소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채권자 취소권은 법리를 공부를 해요. 기본 교재, 충실한 교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보는데 1번 지문은 보지 않은 지문인데 내가 알고 있는 취소권은 법리에 비춰볼 때는 어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2번 지문도 처음 보는 지문인데 내가 알고 있는 취소권은 법리에 비춰볼 때는 맞는 지문이야,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풀어가니까 정답률이 확연히 높아지는 것이고, 나는 대조하는 공부만 했으면 안 보면 틀리는 거예요. 안 보면. 근데 이게 객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례도 그렇게 하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잘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모의고사는 기출을 반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변시 기출을 그대로 내기도 하고 약간 변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변호사 시험은 정말로 좋은 문제를 내요. 정말로 좋은 문제를. 원래도 헌법에 한해서 보면은 다른 과목은 제가 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정말로 좋은 문제를 냈어요. 이게 논리도 잡아야 되고 분량도 조절해야 되고 결론에서 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훈련을 단순히 문제를 암기한다, 이걸로는 대처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 느는 데는 한계가 금방 있어요. 금방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뭔가는 늘지 않고 있다, 답답하다, 뭔가는 해결책이 없다, 이런 느낌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기본으로 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건 나중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3번에 피드백 과정이 없는 공부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주관식은 자기 머릿속에 아무리 100번 반복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게 주관식이에요. 그 남은 지도를 받지 않으면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고립돼 사는 학생들은 축구로 비유하면은 손흥민이 춘천고등학교에서 계속 벽 보고 공 차는 겁니다. 늘지가 않아요. 일반인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세계적인 클래스가 된다, 이 부분은 불가능해요. 그 피드백은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야 되면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보면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 막혀 있는지 이게 훤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사직까지 포함하면 그 학생들 답안을 한 25년 이렇게 봤는데, 사법시험 시절은 우리 학원이 80% 점유율인데 10명 중에 8명이 수석이 거쳐갔어요. 그 학생들 답안도 보고 여러분 답안도 봐요. 제가 객관식 이렇게 매년 얼추 맞추죠. 그럼 컷이라고 얼추 맞추는데 주관식은 더 정확합니다. 이건 1000점 넘어가는 답안이다. 야, 이거는 경합권이다. 이건 다른 과목이 맞춰주지 않으면 시험이 안 된다. 이 판단이 거의 정확해요. 객관식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입을 하면은 길을 열어서 실천하는 친구가 있고, 못 알아듣는 건지 안 알아듣는 건지 이렇게 수용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합격한 친구가 삼시생인데, 그때 이제 팔모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으로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서 처음으로 헌법 사례에서 전체 1등을 한 번 냈다. 전체 1등을 했다. 나 로스쿨 돌아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학원에서 우리가 채점을 하는가 하면은 알바를 안 시키는 이유가, 저는 알바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왜 알바를 안 시키는가 하면은 알바는 틀리고 맞고에 대한 지적은 합니다. 판례가 인용 잘못됐네, 막설 명칭 틀렸네, 이런 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건 해설처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쪽으로 답안의 방향을 전개해야 되는가, 이건 몰라요, 알바가. 근데 우리는 그건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그 방향으로 길을 터주면은, 이게 법이 과목이 여러 과목이지 사실 한 과목입니다. 어느 과목에서 법리를 트게 되면은 쭉 갑니다. 물리가 한번 열리면 쭉 터져버려요. 작년에 우리 그 졸업시험에 안 돼서 왔던 그 학생이 학교에 성적이 내신이 100명 중에 95등. 근데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시험이 안 된 학생이 시험을 봐가지고 초시로 본 거죠. 1162점을 받았어요. 근데 학원에는 이게 흔한 애들입니다. 1162점이다. 이게 흔하진 않고, 걔가 그 학생이 50등을 했으니까 점수가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얘는 흔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막막한 부분들이 그 부분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뚫으면은 한 과목이 뚫리면 쭉쭉 뚫리는 것이, 그 시기가 얼마나 빨리 오는가 이겁니다. 얼마나 빨리 오는가. 그것만 앞당기면 돼요. 그럼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겁먹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게 혼자 고립됐다 5번에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 불합격생 정책 하위권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7, 8등급이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예측되는 부분도 있죠. 똑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부분도 그래요.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자기 희생 없는 수험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어려운 시험은 시험을 가운데 두고 모든 걸 희생해야 됩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까 학생이 저 통학하는데 1시간 많이 걸려요. 1시간 많이 걸리는데 통학을 하겠답니다. 왜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지역에 로스쿨 가지고 3년 동안 자취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더 힘든 거는 시험이 안 되는 게 힘든 거지. 시험이 안 되는 게 힘든 거지. 여기에 자취하는 게 뭐 그래 힘들겠어요. 시험이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래서 이 생활의 불편이다 이런 부분은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기꺼이 감수하고 스스로한테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해요. 선고를 하고, 야, 내가 시험 떨어진 대가로 희생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험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먼거리 통학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1시간 걸려오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1시간 걸려 집에 가면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을 고시생이 길에 뿌리니까 한 달엔 120시간, 12일이 없어져요. 그럼 내가 18일을 가지고 경쟁하는데, 학생들의 실력차가 이 능력차들이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내가 시간을 덜 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산에 복잡할 것도 없어요. 내 친구가, 내 경쟁자가 30을 하고 나는 18을 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은 확보된 시간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피곤하니까. 우리가 피곤하면은, 저도 피곤하면은 말 듣기 싫어요. 강의를 듣기 싫어요. 피곤하면 복잡한 일을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시간 확보도 좋고
안에 확보된 시간은 질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시험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저 여건을 넘어서 시험이 될 수 있는 두뇌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절대 불가해요. 절대 불가니까 기꺼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하세요. 그 확률이 나아 차라리. 열심히 필요하지 않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낫지. 근데 한번 실패하면은 그 확률도 아주 낮으니까 와서 하는데 하여튼 희생을 좀 해야 돼요. 학원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825점 이상이 되고 예외는 적용이 없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모의고사 매일 본다. 목요일 빼고 5일. 5일 보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공부하는데 시험이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거의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 되기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게 초반에는 오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초반에는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시간을 줍니다. 20분 정도. 왜 그런가 하면은 초반에는 실전에 이렇게 적합한 시간 싸움을 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약간의 시간의 넉넉함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게 훈련이 효과적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는 기출문제 안 냅니다. 기출문제 내면은 그냥 손훈련이에요. 여러분 능력이고 여러분 정도 공부가 돼 있는데 기출문제는 지금 다 익혔습니다. 다 익혔기 때문에 저 점수 이상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출문제를 하게 되면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창작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 다음 객관식 문제, 사례형 50문제인데 객관식을 학원에 들어 준비하면은 절대로 그 전날 객관식으로 준비를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텍스트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본 텍스트를 내가 열심히 봤는데 모르는 지문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게 허약한 겁니다. 이거는 바꿔야 돼요. 책을 좀 두툼한 걸로 바꾸고 충분히 내가 읽었는데 자꾸 이렇게 틀린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논점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손대야 돼요. 여기를 내일은 오늘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논점을 놓치는가 아니면 기억을 내가 잘못하는가 해독서가 너무 낮은가 이런 걸 점검해 시험을 봤더니 그 전날에는 5개 맞았는데 오늘은 8개 맞았다 이렇게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객관식 점수를 잘 맞겠다고 기출문제만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본시험 적응력이 너무 떨어져요. 특히 헌법은 기출문제가 거의 무용입니다. 방향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방향만. 그 방향을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거지 여러분이 볼 필요 없어요. 헌법은 판례가 중심으로 나오는데 판례는 업데이트 이게 중요한데 옛날에 10년 전에 기출문제다가 판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그 다음 시험을 본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본시험의 적응력이 높아져요. 그래야 이게 힘이 생깁니다. 문제를 보는 힘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고 채점 그 다음날 배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채점된 답안지가 한 2주 지나서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채점을 왜 받아야 되는가 또 모의고사를 왜 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공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많이 쳐진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에 반영해서 공부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일이다, 4일이다, 5일이다, 일주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학원은 다음날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직접 하고 학생들은 우수 모범 답안을 배부를 하고 강평은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자율학습 시간인데 자율학습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모의고사하고 강평 위주죠, 그죠? 모의고사 1시간 정도 보고 강평 1시간, 2시간인데 강의를 안 듣지는 마시고 강의는 들어야 됩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무료로 지원하니까 2시간 이내에서만 들었어요. 2시간 이내에서만. 선별적으로. 과목을 선별하지 말고 주제를 선별해서 한 4개, 5개 주제는 꼭 듣고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들으면은 그날 중요한 주제는 다 듣게 됩니다. 아직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소실 기간이 있고 그래서 시험이 안 될 정도다 이렇게 하면은 엉성한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강의로 채워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강의를 듣게 되면은 누구 강의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내용이 지금 필요하다 이 관점으로 강의를 좀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안 듣겠다.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강의를 선별해서 듣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룹이 아니라 기록형 스터디입니다. 이게 기록형이 뒤로 미루게 되면 약화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기록형이 약해요. 이렇게 하는데 기록형이 약한 게 아니고 객관식과 사례에 쫓기다 보니까 기록형을 못했어요. 훈련 부족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스터디를 편성해서 보면은 참석은 자유이되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안 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일주일에 2회를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는데 스터디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지정해 줍니다. 기록형 꼭 봐야 되는 문제를 2개를 지정해 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스터디를 하루에 1시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일주일에 2번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 2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변형한 문제를 내요. 또 똑같이 내버리면 또 손훈련이 돼요. 변형 문제를 내서 모의고사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 변호사인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1000점을 넘는 변호사들이 학원에 수두룩합니다.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제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해가지고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 그 학생들의 성향은 보입니다. 이 학생이 가르치는데 괜찮겠다 이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이 채점을 하고 그 학생들이 아니죠. 이제 합격한 변호사들이 채점하고 강평을 진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하고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채점하고 강평을 해주고 질문에 대해서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록형이 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10월 달에는 한 달 동안 기록형만 해요. 그럼 기록형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기록형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약점 보완을 위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한 과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까지 있는가 하면은 채점을 이렇게 해주면은 자기 시험 답안지에 대한 복기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미리 본인한테 채점을 시킵니다. 그 다음 제가 걷어가지고 이렇게 어느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채점을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한 과목이 드러나면은 적나라합니다. 우리 학경에는 70% 조금 넘는다 원래.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위 30%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100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상위 25% 안에 들어야 되니까 내가 목표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약한 과목이에요. 약한 과목이니까 그때는 자 말씀드린 대로 강의는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듣는 방향이 3번에 보면 도장 깨기 목적으로 이렇게 해요. 오늘 성결 문제 내가 박살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들어요. 그냥 이렇게 듣지 말고 이렇게 그냥 듣는 거는 그 학생들의 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선생님이 판사한 내용이 책에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느낌상 절반이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강의 듣는 목적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가독성이 떨어지고 강의 판사는 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보조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걸 들어가지고 내가 책을 정리해서 무기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강의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예습 단계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변호사 지도 소수정의 그룹 지도인데 약점이 드러나면 저렇게라도 보완을 하세요. 그룹을 통해서라도. 예컨대 민법을 저렇게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남은 기간까지 계속한다. 이렇게 민법에 대한 부담을 들어요. 그럼 공부의 40%가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공법하고 형사법밖에 없어요. 여기 드러나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받으면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조 드리는 부분은 약점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방치하거나 덮어두지 말자는 것이에요. 이게 덮어두게 되면 그게 본시험이 현실화됩니다. 내가 보는 문제가 나오려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력을 많이 길러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대처해야지. 제발 그 주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주제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개별 특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하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쭉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약한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됩니다. 수치로 적나라해요. 그걸
특강을 적극적으로 보충하고 특강 필요성 각자 판단하면 됩니다. 나는 남들이 민사법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쉽다 이렇게 하면은 형사법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그걸 보완하세요. 심모 이후에 약점이 구체화된 시점이 되겠죠. 저때 주로 이제 특강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때는 특강을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설해요. 개설하는데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부족한 거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개별성이 있는 겁니다. 개별성이 있으니까 약한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라도 맞고 들어가서 어쨌든 시험이 돼야 돼요. 시험이. 그게 최고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약간은 이제 관리를 안내해드리면 학습 시간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저희들이 문을 잠가버려요. 돌아다니면은 벌점부가 됩니다. 휴대폰 당연히 휴식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학습 시간 당연히 보관시키고 모의고사를 안 본다 이렇게 하면 벌점이 가장 높습니다. 모의고사를 안 본다. 그 다음 일정 벌점이 초과되면 퇴실 조치는 엄격하게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은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옆 사람한테. 학원이 뭐 한 사람 내보내면은 뭐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니까 칼을 빼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하나가 들어온다 나간다 이것 때문에 학원이 부자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게 길게 보면은 학원의 발전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쳐요. 학습관은 선착순으로 배정을 합니다. H간, H2간. 아마 지금 우리 10.0 반은 내일,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마감이 될 거예요. 작년 그 순차로 보면 아마 내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모레 오전이 되면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감이 되면 H2로 가야 됩니다. 좌석은 3일 동안은 자유이용한 다음에 고정석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하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 밑에는 좀 피하시고 또 더위에 약하다 이렇게 하면 창가 쪽은 좀 피하시고 이런 쪽으로 3일 동안은 자유좌석을 하시고 그다음 흡연석은 별도로 배정을 합니다. 이기에 담배를 끊으세요. 그게 좋아요. 이기에 담배를 끊는 게 괜히 저 구석에 몰려가지고 서름 나가지 마시고 담배를 끊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됩니다. 원룸입니다. 이게 학원 원룸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원룸을 학교 주변의 원룸처럼 그렇게 활용도를 인식하지 마시고 학교 주변은 생활이죠. 여기는 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잠만 자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조용하면 됩니다. 학원 원룸은 학생끼리 있으니까 조용하고 외부 원룸은 주변에 혹시라도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게임할 때 막 고함도 지르고 이렇게 하거나 옆방에 또 불편을 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통제가 안 되니까 학원에 들어오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원룸 공실도 부족할 수가 있고 학원하고 계약을 하니까 이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린 말씀 전부입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